자, 그럼 어떻게 이 드러그 인터랙션을 찾아볼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약 이름을 치세요. 당귀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을 치시면 제가 주로 자료를 만들 때 썼던 게 이 drugs.co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MD가 있어요. 두 사이트를 제가 주로 참고했고 여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 RxList라는 사이트에서 되게 자세하게 자료를 여기가 좋은 건 그 실제 브랜드 네임들을 다 밑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세 자료가 같은 레퍼런스를 쓴 건지 되게 비슷해요. 이 인터랙션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여기 있고 저기 없고 뭐 이러니까 이 RX가 처방이란 뜻이에요. 실제 RX가 아니에요. 이게 RX 리스트, 그다음에 WebMD, 그다음에 drugs.com 같은 데 보세요. 뭐 이제 단계를 봤다. 그럼 이렇게 클릭해 보면 단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탭이 하나 있죠. 인터랙션이라는 탭이 있죠. 눌러보면 단계가 와파린이랑 여기 이제 브랜드 네임이죠. 그다음에 이런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들 같은 경우 아까 에페드라 같은 경우는 단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드러그닷컴이었죠. 그다음에 웹MD를 보면 여기 동콰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똑같이 인터랙션 탭을 눌러 보시면 돼요. 여기 인터랙션 탭을 누르면 와파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요하시게 보실 게 이 메이저 인터랙션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더레이트부터는 그냥 완전히 정말 그라운드가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포텐셜한 거기 때문에 와파린이랑 인터랙션이 중요하게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정도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말고 성분을 아는 것들은 에페드라라고 치시면 마왕이라고 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웹MD 것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인터랙션 있죠? 인터랙션 들어가서 보시면 또 메이저 인터랙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겠죠. 뒤에는 moderate interaction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rug.com을 보면 여기 클릭하시면 어떤 약들은 이렇게 나와요. 메이저 인터랙션이 있는 거는 빨간색, 여기 트라마도 하고 에페드라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페드라는 양약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 에페드린이랑 양약이니까 다른 약 서면 또 나오기도 해요. 뭐 타일레노 치면 인터랙션이 있는지. 이렇게. 근데 한약은 안 돼요. 얘를 한약 한번 해볼게요. 잘 알려진 리코리스도 아마 연구가 많이 꽤 있으니까 웹엠디부터 보면 제가 다 보내드린 자료들입니다. 인터랙션 클릭해보면 메이저가 없죠. 머더레이트만 있는 거예요. 디옥신하고 인터랙션 있는 약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drug.com 보면 클릭해 볼게요. 또 여기 이렇게 나죠. 리코리시도. 메이저가 하나도 없네요. unknown 한 드러그 인터랙션만 쭉 있네요.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타일레노 쳐보시면 환자가 특별하게 먹고 있는 약이랑 인터랙션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고된 연구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있다 해도 그냥 래퍼블 해요. 그 자료들이 대체로 다 옛날에 인비트로 몇 개 모아가지고 많은 제가 이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드러그 인터랙션에 관해서.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 계속 변하는 거고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drugs.com, RxList, 그다음에 웹MD 정도 참고해서 메이저한 인터랙션이 있는지, 그다음에 moderate 거 이렇게 좀 내가 observation 한번 써야 되는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의 실제 오픈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드러그 인터랙션 뭐 정확하게는 얼브 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해야겠죠. 뭐 코비드-19 트리트먼트 팍슬로비드가 심장병약과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예요. 그럼 이제 이러면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뭐 무조건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안 써도 되면 안 쓰고
불가피하게 쓰더라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쓰는 뭐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한번 보고 시작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가. 이게 맨 마지막 결론과도 이어지거든요. 이제 어떤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비드러그 인터랙션 때문에 한약을 안 써야 되면 뭐 양약 먹을 때 밥도 안 먹냐, 나물도 안 먹냐, 나물이고 뭐 총백이 파고 계피가 개지고 마늘, 생강 다 약인데 한약은 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또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자몽은 수많은 약이랑 인터랙션이 있어요. 자몽이 이 약물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사 요소랑 연결돼서 모든 음식이나 모든 약이나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는 약이 몸에서 대사되는 속도를 늦춰요. 그러면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터랙션이에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인터랙션이에요.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 굉장히 많이 쓰는 약들이죠. 뭐 이런 약들이 다 자몽과 인터랙션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있는 약들이 다 크론스 디지즈에 인터랙션이 보고된 뭐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쓰이는 약이잖아요. 또 뭐 자몽뿐만 아니라 바나나 먹고 있다가 이런 부작용이 느껴서 병원 갔더니 바나나가 문제다. 이 사람이 먹고 있던 혈압약이랑 같이 반응한 거다. 이런 보면 음식도 드러그 인터랙션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푸드 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실제 바나나는 혈압을 낮춰요. 포테슘이 많기 때문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바나나가 좋으니까 뭐 많이 먹어야지 하고 또 혈압약도 먹고 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드러그 인터랙션이에요. High blood pressure, heart disease, 심장약, 혈압약들이 포테이슘 리치 푸드, 칼륨이 많이 들어간 바나나나 감자나 감초나 이런 거랑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Elevate potassium concentration이 올라가가지고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랙션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자 치료할 때 당뇨 환자는 이런 게 당뇨가 효과가 있으니까 뭐 개지나 백강점이나 뽕나무나 이런 게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랑 같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혈당이 조절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기도 하고 요걸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인트 존스 월트나 발레리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쉽게 사용하는 생약이잖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레이블을 보면 제일 뭐 상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약이랑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효과가 중복되는 약이랑. 발레리안 수면제인데 수면제랑 같이 먹어야지. 뭐 실제 같이 먹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게 다 들어가 인터랙션이에요. 뭐 자낙스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랑 다 이제 효과가 중복되거든요. 세다티브 메디슨 하고 발레리안. 이게 발레리안의 인터랙션이에요. 비슷한 효과니까 우리 생각에도 좋을 것 같지만 세임 이펙트지만 이게 사이드 이펙트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한의사로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제가 무조건 이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까지 잘 들으세요. 이게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드러그 인터랙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마코다이내믹 그리고 파마코키네릭. 파마코다이내믹은 시너제릭하게 만들거나 안타고니스틱하게 만드는 기량하거나 협동하거나 혹은 어디티브하게 만들거나 이런 네이처를 갖고 있고요. 파마코키네릭은 대사에 를 변화시켜서 흡수되거나 제거되거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인터랙션을 말해요. 이런 약들은 대표적으로 양약 중에서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는 약들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쓴 저자인데 존 첸 얼버 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에키펑처 투데이에 투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약은 안 쓰고 맨 이런 것만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may interfere with absorption due to binding effect. absorption, reducing stomach aci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herb drug interaction이 아니라요. 모든 약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는 약들이에요. 대부분의 약하고. 왜냐하면 업쇼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약약 드러그 인터랙션을 논하는데. 그러나 이분을 보면 되게 얄미워요, 이 사람. 진짜 얄미워요, 존 첸. 여러분들 짐을 계속 지리고요. 이분 책에 나와 있는 드러그 인터랙션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분 책에 보면 수많은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거든요. 그 드러그 인터랙션에서 이분이 백그라운드 약사거든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이런 게 있어라고 막 거창하게 알려주긴 하는데 그 느낌이 딱 뭐냐면 너네들이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듣겠지 뭐 솔직히 말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거기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옛날 책에 있는 거기는 연구들도 다 고래적 연구들이고 다 애니멀 그리고 인비트로 스터디들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분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그 맨날 드러그 인터랙션 갖고 얘기는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소시오탕을 복용하고 이제 2년 동안에 10명의 사망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많은 사망 케이스였죠. 난리가 났죠. 뭐 간질성 폐렴이랑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첨부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랑 달리 일본에서는 뭐 가장 거대한 파마스리카 컴퍼니죠. 한약에서 치무라에서 소시오탕이에요. 쇼샤이코토가 여기 컨트라인디케이션 설명서를 보면 인터페론 제제랑 같이 먹지 못하게 해요. 복용하지 못하게. 여기 드러그 인터랙션이 보고되었다. 네? 굉장히 작거든요. 뭐 100만 분의 1인가 뭐 그래요. 그래도 이제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간 경화, 종양이 있는 경우에 간질성 폐렴 사례. 그다음에 혈소판 숫자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 간 경화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2년 동안에 수많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도 드러그 인터랙션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신문 기사를 보시면 감격을 먹고 났더니 소변이 안 나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아랫배가 터질 것 같다고. 이게 전립선이 있는데 마황제제 에페드린이 유레트라를 수축시켜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게 만든 거예요. 교감신경 흥분제가. 이런 것도 사실 아주 간단한 약인데 문제를 만들잖아요. 마황이에요, 마황. 그래서 마황은 수많은 약들이랑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어요. 대부분 왜 소스가 비슷해요. 어떤 사이트 뭐 drug.com을 org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웹엠들을 가든지 소스가 굉장히 다 비슷해요. 계속 한 레퍼런스 쓰는 느낌이에요. 좀 자세하거나 덜 자세한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약들이 에페드라 마황이랑 인터랙션이 있단 말이에요. irregular heartbeat 부정맥락, 교감신경 흥분을 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덱사메타존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는데 요거는 severe한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절대 못 쓰게 하는 약들이에요. 등급에 따라 severe부터 moder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보라고 제가 준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자료예요. 요거는 핸드북 오브 OM 오리엔탈 메디슨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좋은 책이니까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공부할 때 책으로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러그 인터랙션 부분이 나와요. 드러그 인터랙션이.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대부분 첸첸 그 책에서 가져온 걸로 보여져요. 벤스킨 이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황을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 있네. 마황 하트레이트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와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다. 이 내용이랑 꽤 많이 달라요. 이런 내용이랑. 제가 이게 존 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예요. 그럴싸한데 연구가 한 100개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책에다 넣은 느낌이에요. 산사 같은 거예요. 산사예요. 산사. 혈압약.
그다음에 심장약과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부자예요. 부자.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혈액응고에 영향 주는 약들 너무 많죠. 이것도 이제 이게 다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흥분하는 약들, 그다음에 머슬 컨트랙션, 하트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또 존 첸 책에서 나온 거예요. 아리트미아랑 이거 나와 있는데 사실 부자의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해요. 다른 자료랑 존 첸 자료를 보면 당귀예요. 이건 당귀. 당귀 같은 경우 블러드 디너 그리고 이건 또 자몽 얘기가 나오네요. 자몽과 같은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몽이 인터랙션을 가진 약들이 당귀랑 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뭐 쓸 약이 없어요. 그럼 자몽에 얼마나 인터랙션 있는 게 많아요. 뭐 게지 같은 경우 이건 또 웹엠디네요. 뭐 다이아베티스, 그다음에 리버. 여기는 뭐 소변 얘기가 뚱딴지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존 첸이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근거가 미약해요. 근데 얼핏 보면 그냥 과학적인 텀을 썼으니까 되게 과학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해 보라고 뭘 올려드렸냐면 파너 섹션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약들을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감초에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죠.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이건 존 첸이 만든 인삼의 드러그 인터랙션. 근데 여기 있는 거랑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알로에베라.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존 첸이 쓴 글이에요. 드러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글이에요. 그냥 뭐 쓰자니 써야겠고 답은 없고 그럴싸하게 있기는 보여야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표가 드러그 인터랙션 표인데 이건 그냥 모든 약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을 일으키기 쉬운 약들이에요. 다. 여기 보면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런. 제가 뭐 답을 딱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드러그 인터랙션에 관한 주제는 저한테 몇 시간의 주제가 아니라 제 일생의 주제였어요.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답은 없고 자료 찾을 때마다 화만 나고 제 전공도 동서의학이고 늘 의사들 과학자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 답이 없어요. 이게 이건 케이스 보고인데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2019년 80 먹은 사람이 응급실에 온 거예요. 근데 뭐 별 증상은 없었어요. 이렇게 배 아프고 똥이 까맣게 나오고 해서 응급실에 왔는데 배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인튜베이션하고 혈액 트랜스퓨전까지 했어야 됐어요. 그냥 ICU 가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나 봤더니 생강이랑 계피 달려 먹은 거예요. 3일 동안. 오래 먹지도 않았어요. 생강 계피 달여 먹었는데 그게 블러디나 다비가트란이랑 인터랙션이 돼가지고 출혈로 이렇게 된 거예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이제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리포트에서 우리가 게지랑 생강에 다비가트란하고 인터랙션이 페이탈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참 겁나죠. 이제 카샤시나몬은 엔타이코아굴란트 성분이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방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뭐 약 자체가 폐표제 보양제인데 무슨 그래서 맨날 도인 홍화에 블러디너 쓰면 안 된다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좀 좋은 연구를 한 게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이 연구는 한약이 아스피린가 있는 걸 이제 연구해 본 거예요. 왜냐면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뭐 인삼 우리가 아는 건 인삼, 단삼, 홍화, 강황, 울금 이건 다
저기죠. 카레, 천궁, 그다음 현오색, 익모초 뭐 이런 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로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애니멀 스터디, 그다음에 휴먼 인비트로 이건 인비트로예요. 그냥 휴먼이란 말 빼야지. 인비트로예요,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실 실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against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 이건 3개, 여기 뭐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은행인데 우린 별로 안 쓰니까. 그다음에 인삼에도 클리니컬 트라이얼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게 이건 이제 있다라는 주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뭐 이거 다 들어가 인터랙션이 있다는데 이게 다 애니멀 스터디랑 인비트로 스터디거든요. 여기는 뭐 개지도 빠져 있잖아요. 진저도 빠져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진짜 무의미해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또 뭐 이거 아까 감초도 있었잖아요. 당귀 블러디널. 저기 당귀가 있었나요? 당귀 없었죠. 부자도 블러디너 있지 않았나? 그렇죠. 블러디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인터넷은 잘 정리돼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 줄줄이 양약 써 있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약 쓰는데. 그걸 가지고 뭘 참고를 해. 그냥 뭐 아는 척 하는 거지. 이거는 한국 논문인데 요건 이제 재밌는 게 임상 연구를 통한 거예요. 뭐 진생이랑 진생, 진코.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against interaction. 근데 요 개지에 대해서 재밌는 건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블러드 티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개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장준경 선생님이 장준경 선생님이 개지복용안에다 개지를 주약으로 썼거든요. 놀랍죠. 근데 이제 TCM에서는 개지를 장준경 선생님은 개지복용의 군약으로 개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그냥 딱 성경처럼 이거는 그냥 딱 저기 해표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해요. 그럼 우리가 좀 이것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와파린 상호작용인데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페퍼민트 이런 거 없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요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블러디너랑 연구를 보면 단일 복합제제에 대한 증례 보고 휴양적 리뷰 소규모 임상실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고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실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인 임상실험에서는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과 나와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논문 보면 Interaction between warfarin and 진생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게 중풍이에요. 중풍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다가는 인삼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다가는 인삼하고 와파린을 줬어요. 또 한 그룹에다가는 가짜약이나 이런 거 줬겠죠. 컨트롤 그룹 안 줬든지. 근데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 인삼하고 와파린하고 같이 쓰면 큰일 난다며요. 근데 뭐 여기서 조사한 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뭐 프로선빈 타임, 그러니까 응고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거든요. 아웃컴으로. 하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뭐 시간도 뭐 2 weeks, 그다음에 first week, 2 weeks, 그러니까 한 주, 2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 조건하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인터랙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죠. 빼박이죠. 물론 이제 약은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대사하는 것도 다르고 파마코제네틱스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임상 연구 소규모지만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생하고 와파린인데 이거는 심장병에 관해서 조사한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비슷한 연구예요. 대조군 연구고요.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서 해봤더니 와파린이랑 같이 쓴 거나 와파린 하나만 쓴 거나 인삼이 들어갔다 해서 특별히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이에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해보니까 차이 없던데 뭐 진짜 여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암도 인비트로에서는 다 정복했어요. 옛날에 정복했어요. 수십 년 전에. 암세포 잡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사람한테 역할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갔다 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우리한테 남죠.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뭐 내 약진대 참고한다고 뭐 도움 될 것이냐.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 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논문들이에요. 제가 정말 수많은 논문들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지금 와파린 같은 엔타이코아굴런트를 먹고 있다면 이 진생이나 단삼이나 이렇게 파서블한 이걸 포텐셜 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포텐셜하다. 이 포텐셜하다는 건 어떻게 주로 생각하게 되냐면 안에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몽의 성분과 당귀에 있는 성분과 유사한 알칼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포텐셜한 드러그 인터랙션을 가설을 세우게 돼요. 말 그대로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는 약들 특히 그럼 너무 많아요. 와파린이랑 포텐셜이 있는 약들이 뭐 가능하면 쓰지 말겠다. 뭐 말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질문했었죠. 누가 아스피린 어떡하냐. 포텐셜이란 말 하여튼 잘 기억해 두세요. 또 포텐셜 드러그 인터랙션이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대 과학에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식물, 뭐 인삼이나 이런 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현대 과학에서. 근데 저도 학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원소는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근데 그게 결합되면 무한대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물 알칼로이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알칼로이드는 정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장 단순한 뭐 박하나 인삼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럼 우리가 뭐 진세놀사이드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인삼의 전부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과 양학과 다른 점이에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모르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맨날 저기 한의사들, 의사들, 약사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체리는 잠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있고 무슨 성분이 있어 잠도 잘 오게 하고 무슨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도 있고 무슨 성분이 있어 소염 효과도 있고 뭐 다 불로초야. 그게 그 안에 진짜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렇게 역할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든 뭐 건강식품이 뭐 다 불로초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에서 포텐셜하게 한약들의 정말 많은 수의 한약이 와파린과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점 포텐셜 드러그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에스피린 어떻게 할 것이냐. 80ml 먹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80ml 먹으면서 한약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서저리나 엔타이코아굴을 따로 먹고 있다면 안 쓰는 게 좋겠다. 가급적이면. 특히 이렇게 포텐셜한 인터랙션이 있는 건. 두 번째, 비슷한 효과가 있는 한약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약과 같이 써도 되느냐. 이런 기회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우울증 약을 따로 먹고 있는데 뭐 규비탄이나 소요산이라는 걸 먹는 경우. 저는 뭐 여기 대문자로 써서 강조를 했지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히 관찰하면서. 관찰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첫 번째 이 사고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완전히 쓰면 안 된다고 밴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제 어떤 보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하게 볼 거는 일단 쓰면서 본다는 데 있어요. 이게 드러그 인터랙션을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포텐셜한 것들은 연구를 해서 걸러내겠지만 이게 unexpected한 거잖아요. 지금 한약은 대부분 unexpected한 거거든요. 그래서 써야죠. 쓰면서 이제 계속 보고되는 걸 찾아가요. 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계속 근거를 한번 되게 보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때는 저 같으면 안 쓰겠다. 왜냐하면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양을 써서 조절하는데 한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데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준화된 물질이 얼마 정도 낮추는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약에.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이제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 전 단계, 뭐 약을 먹을까 말까 이런 단계에서는 열심히 써가지고 조절해야 되겠지만 이미 쓰고 있는 상태라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기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랑 연결돼서 또 기타 다른 경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써라가 제 결론이고요. 그밖에 다른 경우에는 뭐 포텐셜한 리스크가 없으면 써라, 같이 써라, 문제 없다. 포텐셜한 리스크가 없다면 뭐 자료는 여기서 찾아봐라. 두 번째 말이 중요한데 포텐셜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써라. 업저베이션 하면서 써라. 이게 제 아마 가장 큰 주장이 될 것 같아요. 포텐셜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써라. 잘 관찰하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한방에서 어혈이란 개념과 양방에서 뭐 혈액응고나 이런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다른 개념인데 굉장히 많이 이걸 일치시키면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해요. 환자한테 한약 쓰니까 양약 잠시 중지하세요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지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떤 약을 써야 된다면 그 사람이랑 상담하게 해라. 컨설트 with them 하게 해라. 그러면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되게 우호적인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한약 먹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사들이 많고요.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의사들이 엔타이코아굴런트랑의 드러그 인터랙션을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상의해서 이렇게 비슷한 약,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약들 같이 컴바인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의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떼놓는 거죠. 뭐 가족한테면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잠정적 결론인데 그 다음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80개의 의과대학에서 모두 한방을 가리킨대요.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대충 90%의 의사들이 한약을 쓴대요. 그 미국, 일본 의사들이. 그 다음에 칸펌에서 쓴 그 한약이 커버되는데 전체 보험 예산에서 2% 정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한약이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보면 거의 매일 쓰는 사람이 30%나 돼요. 의사 중에. 놀랍죠.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의사인데 한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한약만 주고 양약을 안 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양약을 주면서 한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놈들은 드러그 인터랙션에서 아무런 개념이 없나? 그러다가 그렇게 인터페론 갖고 사람이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약이에요.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이거는 자격감초탕이고 이건 대건중탕이에요. 이건 갈근탕이고 대건중탕은 저는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쓰는 약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쓰는 약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좀 논문을 뒤져봤더니 대건중탕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2위라는 거예요. 전체 한약 소비에. 그래서 좀 봤어요. 이제 요 논문이에요. 이게 일본 헬스케어에서 보험 가지고 통계를 낸 거죠. 여기 보니까 대건중탕인데 원래 이제 금괴의학에서는 복통 그러니까 한증을 일어난 복통에 쓰는 여러분들 시험으로 하면 뭐 실한증으로 일어난 복통에 쓰는 약 실한증인데 웃기는 얘기예요. Currently in Japan에서는 포스트 서지컬 수술한 다음에 일레우스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 쓴다. 우리 뭐 수술하면 이제 방귀 뀌는 거 물어보잖아요. 이게 대건중탕을 먹으면 그렇게 장이 잘 움직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잘 억셉돼가지고 그냥 외과 의사들이 루틴하게 쓴대요. 이걸 수술한 다음에. 그럼 수술한 다음에 양약을 안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방적으로 항생제 먹지. 뭐 기본적으로 수십 개 먹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거기다 대건중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에서는 adapted 대건중탕 into clinical course. 그냥 아예 루틴하게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무조건 들어가게. 그래서 this is why 대건중탕 is more frequently used in hospital. 그러니까 대건중탕은 병원에서만 많이 쓰는 거예요. 로컬에서는 안 쓰고. 그 진짜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게 저는 한의학의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금결학을 넘어서는 거죠. 그 활용처가. 그러면 일본에서는 매일 이렇게 의사들이 90% 의사들이 한약과 양약을 같이 쓰고 보험 예산은 2%나 되는데 드러그 인터랙션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그 일본 의사들은 다 사이비 새끼들인가? 드러그 인터랙션도 모르는? 근데 미국에서는 막 그런 사람 취급하거든요. 드러그 인터랙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게 솔직히 잘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중요한 이슈긴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페이탈 케이스도 있고. 모르면 더 겁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감초 작약 감초탕에다 육개생강에다 이부프로펜을 넣은 약이에요. 이런 약을 약국에서 계속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엑스콜디는 갈근 탕에다 아세타미노펜.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갈근은 헤파토톡시시티가 있는 드러그랑 인터랙션이 있대요. 이게 갈근이에요. 그 아세타미노펜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근데 아예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서 팔리는 거야. 이 약은 갈근탕이랑 아세타미노펜 그리고 엔타히스타민까지 들었어요. 이런 걸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부인병 약인가 봐요. 현오색. 아락실은 이게 뭐가 들었더라? 차전자피에다가 비사코딜 이런 거랑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그 인터랙션 있는 약에 비슷한 효과 약을 섞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웹엠드나 이런 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보였던 코비드-19.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 결론이 제가 임시적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좀 익스팬드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두려워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냐. 그리고 존 첸을 비롯해서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암 환자들한테 한약이 엄청 쓰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암에 쓰인 거예요. 뭐 향사양위탕, 건비익기탕, 건비익기탕, 뭐 군리탕, 양약의 부작용을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기준이라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특히 블러디너랑은 상관관계가 많고 또 저기 한약 중에서도 에페드라나 아코니틴 이런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시리어스한 드러그 인터랙션이 다 밝혀져 있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배제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병합요법, 이걸 병합요법이라고 하거든요. 병합요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이런 것들만 잘 주의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에페드린, 마황과 확실한 부작용이 있는 약들 이런 것들만 이런 약들이 뭐 연구된 게 감초, 마황, 부자 다 뻔한 약들이에요. 그런 약들만 주의해 가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 정말 제가 피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그거 한번 접고 넘어갈 것 같아서 다뤄봤어요. 뭐 할까요?